지치고 힘들 때 말을 해줘 숨기지만 너무 자가니야 우리도 언젠가 긴 수염 고래처럼 헤엄쳐 두려움 없이 넓은 세상 살아갈 수 있길 그런 사랑이길 상처받지마 이젠 울지마 웃어봐 가는 길이 너무 지치고 힘들 때 말을 해줘 숨기지만 너무 우리도 언젠가 긴 수염 고래처럼 헤엄쳐 두려움 없이 넓은 세상 살아갈 수 있길 이게 그런 사랑이길 내 모습이 보이지 않아 앞길도 보이지 않아 나는 아주 작은 애벌레 살이 떠져 허물 벗어 한 번 두 번 다시 나는 상처 많은 번데기 추운 겨울이 다가와 힘겨울지도 몰라 봄바람이 불어오면 이젠 나의 꿈을 찾아 날아 날개를 활짝 펴고 세상을 자유롭게 날 거야 노래하며 춤추는 나는 아름다운 나비 날개를 활짝 펴고 세상을 자유롭게 날 거야 노래하며 춤추는 나는 아름다운 나비 거미줄을 피해 날아 꽃을 찾아 날아 사막 위를 피해 날아 꽃을 찾아 날아 꽃들의 사랑을 전하는 나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가 약속한 시간 2시가 되어서 오늘 예정된
토닥토닥 청년 일자리 카페에서 진행하는 해외 IT 기업 취업 스터디 프로그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진행을 맡은 오늘 프로그램의 공동 주관인 소프트 엔지니어 소사이어티 광주 책임을 맡고 있는 정지용 과장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오늘 이 자리는 되게 중요한 시기인 것 같아요. 우리가 추운 겨울, 노래 가사에도 나왔었는데, 추운 겨울이 이제 좀, 추위가 잦아들고 있고, 이제 내일은 3월이 시작됩니다. 봄이, 오고 있고요. 그리고 봄은 새 학기의 시작이잖아요. 그리고 졸업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지난달에 졸업하시고, 이제 취업 전선으로 오고 계신 분들, 계실 겁니다. 그리고 또 학기 시작하신 분들은 학교를 열심히 다니실 건데, 이제 3학년, 4학년 되시면은, 전공 관련해서도, 또 진로 관련해서도 어느 정도 갈피를 잡으시고, 이제 어떻게 좀 직무와 관련된 교육도 받으시고, 현장 실습도 하시고, 인턴 그런 계획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되게 중요한 이슈는 코로나죠. 사실 저도 원래는 지금 그 토닥토닥 청년 일자리 카페 현장에서 진행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제 가까운 지인 중에 양성인 분이 발생을 해가지고 저희도 조심하는 차원에서 재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세상이 엄청 빠르게 많이 바뀌고 있고, 이제 어느 정도 코로나가 물론 오미크론으로 숫자는 점점 많아지는 우리나라는 그런 추세이긴 하지만, 이제 세계적으로 이렇게 한번 확 올라갔다가 오미크론이 아무래도 치명률이 많이 떨어지니까 잦아들면서 이렇게 방역을 아예 이제 철회하는 그런 해외 국가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죠. 네. 그래서 오늘 프로그램의 주제인 취업인데, 어떤 취업? 해외 취업. 해외도 그냥 해외 취업이 아니라 IT 직무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취업 진로를 뚫을 수 있을지, 그 이야기를 오늘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오늘의 주인공이 두 분이 계시는데요. 한 분 지금 카메라 켜주시고 계신 레이박이라고 이름 보이실 건데, 우리 박기호 엔지니어님을 지금 일본에서 실제 IT 업무를 담당을 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소개드리고, 또 오늘 여러분들의 어떤 궁금증들, 또 여러분들이 미리 질문해 주신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해소를 해드리고, 또 현장 참여하신 분들이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이제 질문해 주시면 답해드리고, 그리고 중요한 건 그 과정일 거예요. 지금 현장에 계신 분의 저 귀한 분이 오신 걸 우리가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그러면 저 엔지니어 분이, 멘토님이 가시기 전에, 해외 취업 성공하시기 전에 어떤 준비를 좀 하셨는지, 그 부분들을 저희가 알고, 또 이게 정말 현실 가능성이 있는지 판단해 보시고, 실제로 적용해 보는 거, 실천해 보는 거, 내 인생의, 내 삶의 어떤 취업의 목표를 그렇게 하고 해볼 수 있는지를 오늘 이제 판단해 보시는 결정하는 시간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아무래도 현직에 계신 분만 계시면은 조금 멀게 또 느껴질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또 한 분의 멘토님을 모셨습니다. 두 번째 주인공은 지금 이름표로는 최효병 대리님 계정으로 들어와 계시기는 하시는데, 성함은 이제 김연우 선배 멘토님이시고요. 아직 출국은 안 하셨어요. 근데 지금 취업 확정이 되셔서 출국 대기 중이신 김연우 멘토님까지 두 분의 멘토님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분 한 분씩 잠깐 소개 인사해 주시고, 오늘 참여하신 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해 주시는, 어떻게 취업에 성공하셨는지, 취업하고 계신 멘토님께서는 해외
현재 그 IT 기업 문화, 분위기, 뭐 기타 등등 좀 많은 정보들 좀 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김현우 멘토님이 간단히 소개를 해주시고 네, 넘겨서 쭉 이어서 진행을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연결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SWDO 7기를 졸업을 하고 12월 달에 졸업을 하고 현재 내정을 받고 기다리고 있는 김연우라고 합니다. 오늘 정말 귀한 시간 내주신 만큼 네, 제가 최선을 다해서 제가 느꼈던 것, 제가 경험했던 것 최대한 네, 알려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SWDO라고 하셨는데 잠시 뒤에 좀 설명해 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지금 광주에서 광주시 그리고 여러 대학들 그리고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 이렇게 여러 기관이 협력을 해서 진행하고 있는 글로벌 IT 직무 교육 취업 프로그램 이름이에요. 소프트웨어 데브옵스 SWDO라는 이름인데, 네, 그 준비를 통해서 이제 취업하신 김현우 멘토님의 인사를 들어보셨고요. 이제 박기호 멘토님 인사해 주시고 좀 이렇게 스토리를 좀 이렇게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그곳에 계신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SCIT 마스터라고 하는 서울 코엑스에서 이와 같은 과정을 수료하고 33기라고 하는데 지금으로부터 한 4년 전 이제 수료를 하고 지금 현재 만 4년 딱 됐어요. 이제 한 15일 되면 만 4년 되는데 네, 이렇게 이제 일본에서 일을 하고 있는 박기호라고 합니다.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에이스피어라고 하는 회사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되게 어떤 말씀을 드릴까 되게 좀 저도 나름대로 이제 들어오기 전에 좀 고민을 좀 해보고 생각도 많이 해보고 했는데 역시나 일본 취업이 그렇게까지 어려운 게 아니다라는 이런 그렇게까지 막 엄청 뭐 해외 취업이라고 해서 되게 뭐 무겁고 하기 어렵고 뭐 그렇게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거에 대해서 하나씩 이렇게 질의응답 해 나가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멘토님께 질문을 하나씩 좀 던져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전에 좀 이렇게 드린 질문지가 있었는데요. 잠시만요. 제가 드렸던 질문이 메일에 어디에 숨어 있는지 네. 아니네요. 죄송합니다. 방송 사고입니다. 네. 지금 신청해 주신 분들은 지금 15분 정도가 됐는데 아직 안 들어오신 분들이 많이 계시긴 하세요. 네. 저희가 이걸 영상으로 남겨서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은 차후에 또 이게 영상으로라도 공유해 드리는 걸로 하려고 하고요. 네. 찾았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처음 해외로 지금 일본에 계신데 일본 취업에 대해서는 어떤 계기로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셨는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일단은 저는 컴퓨터공학을 전공을 하기는 했는데 이제 졸업할 때쯤 돼서 개발자로 일을 보통 대부분 이렇게 개발자로 취직을 하세요. 친구들 보면.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냥 단지 뭐 개발자로 일을 한다 혹은 뭐 그런 전문 지식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외국어가 가능한 개발자라는 것에 굉장히 큰 메리트를 많이 느껴서 그래서 무조건 해외로 나가야겠다라는 생각을 그때 처음 했던 것 같아요. 그 와중에 이제 이런 과정을 좀 우연치 않게 알게 되어서 이 과정에 들어갔고
그러고 그 가족 중에 이제 일본에서 먼저 일을 하고 계신 분도 저희 누나가 이제 일을 하고 있어서 좀 가볍게 이제 일본에 대해서 좀 많이 좀 와닿았던 것 같아요. 엄청 가깝게 그렇게 멀지만은 않은 나라다라고 해서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던 와중에 이제 그러면 이제 일본으로 시작을 해서 그리고 영어를 좀 해야겠다. 그래서 외국계 기업으로 나가고 싶다 이런 꿈을 뭐 그때 당시에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해서 멀리는 이제 외국계 기업을 목표로 해서 이제 해외 취업을 이렇게 도전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근데 주변에 보면은 그 저희 센터 같이 공부를 했던 분들 보면 되게 비전공자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근데 그렇게 그렇게 같이 섞이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비전공자분들 눈에는 뭐 전공자가 엄청 잘해 보이고 약간 그렇거든요. 근데 제가 느끼기로는 그 별 차이가 없어요. 실제 코딩하는 개발 능력에 대해서는. 저는 이걸 항상 여러 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되게 네, 일단 저는 그랬습니다. 일단 제가 개발 되게 못해가지고 처음에 그래서 그렇게 느꼈던 기억이 좀 있네요. 아, 해외 취업, 그러니까 IT라는 어떤 전공에 관련된 것도 있으시긴 하시겠지만, 네, 해외에서 일을 해보고 싶다, 외국어를 활용하면서 해보고 싶다라고, 그런 어떤, 도전적인 어떤, 네, 마음이 먼저 있으셨네요. 계기가 그런 쪽에 있으셨던 것 맞습니다. 같아요. 어, 연우 선배님은 지금, 어떠세요? 어떻게, 해외 취업에 대해서, 네,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셨는지, 그리고 또, 연우 씨는 비전공이시잖아요. 예, 지금, 선배 멘토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비전공자는 전공하신 분들 보면 되게 잘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제는 아니다라고 하셨는데, 연우 씨가 경험하실 때는 어떠셨는지 또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일단 비전공자로 시작을 했고, 저도 뭐 나이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좀 많은 경험을 하면서 직업을 선택할 때 그런 축 같은 게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던 거는 저의 성장 가능성과, 그러니까 10년, 20년 뒤의 성장 가능성과 내가 이 일을 계속할 수 있을지 그런 지속 가능성을 좀 봤었기 때문에 그거에 맞는 게 저한테는 IT라고 생각을 했고, IT가 어떻게 보면 조금 진입 장벽이 비전공자도 할 수 있을 만큼 처음 시작에 진입 장벽이 좀 낮다고 생각을 해요. 가고 나서는 물론 어렵지만. 그래서 이제 도전을 하게 되었고, 해외 취업을 생각을 했던 거는 뭐 이런 과정이 실제로 많이 있잖아요. 근데 저도 언어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제 자신의 가치를 올릴 수 있는 그런 좀 무기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해서, 사실 해외에 가서 생활을 하고 그런 게 정말 좀 대단한 경험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해외 취업을 꿈꾸게 됐던 것 같아요. 국내에서 그냥 일을 하는 것보다. 그래서 시작을 하게 되었고, 사실 비전공자가 대부분이었고 전공자는 몇 명 없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첫 프로젝트를 저희 전공자가 있었는데, 전공자 눈으로는 처음 시작할 땐 조금 답답해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조금 마음에 걸리고 싫어서 좀 되게 초반에는 좀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거를. 네, 그래서 사실 지금 보면은 그렇게 많은 차이는 없었지 않았나,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저는 광주에서 재택을 하고 있고, 지금 저희 현지 멘토분은 일본에 현지에 계시고, 지금 또 연우 멘토님은 현장에 일자리 카페에 계신데, 한 분 한 분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해주시는 게 진짜 가까이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소통이 상당히 원활하다라는 게 느껴지고, 또 이렇게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친절하게 답변을 해주셔서 또 감사하네요. 그래서 연우 씨도 뭔가 미래에 대한 고민을 하시면서 내 몸값을 높일 수 있는 분야는 지금 세상이 이렇게 바뀌고 있으니 IT다라고 결정을 하시고, 어, 근데 그 진입 장벽이 높지 않다라고 생각하셨다는 게 어떤 면에서 조금 의외이기도 한 것 같아요. 이 IT라는 분야가 흔히 많이 그 소비자로는 스마트폰 쓰고 뭐 유튜브, 넷플릭스 이렇게 쉽게 접근은 하지만 이걸 내가 생산자가 된다, 개발을 한다라는 거는 이렇게 쉽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는데 그 부분에 자신감이 있으셨네요.
남들하고 다른 어떤 부분이 있으신 걸까요? 남들과 다른 부분이라고 하면 저는 약간 그러니까 많은 거를 지금까지 좀 해왔고 많이 그 과정에서 쉽게 그러니까 과감하게 좀 버리고 과감하게 도전하는 그런 게 좀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애초에 시작을 할 때 마음가짐이 이거 아니면 난 더 이상 네, 다른 것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겠다 이 생각으로 했었기 때문에 네, 잘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더 열심히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많은 걸 경험하셨다고 했는데 혹시 전공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구분자공학과를 전공을 했고 네, 화학을 계속 공부하던 사람이었고 졸업을 하고 나서도 실험실에서 6개월 동안 근무를 하다가 지금 이 과정을 통해 하게 되었는데 그 과정 그 하면서도 좀 IT가 진짜 가깝게 있다는 걸 느꼈어요. 저희 실험실에서도 파이썬 이런 걸 계속 사용을 했고 네, 그래서 더 와닿지 않았나 그렇습니다. 네. 실험실에서 파이썬을 쓰셨던 그 뭐 수준이랄까? 그런 거는 저는 거의 매틀랩을 했는데 이게 사실 뭐 개발을 하고 그런 건 아니고 이제 실험을 하면은 그런 모델링이나 분석 같은 게 필요하기 때문에 다른 실험실에서도 다 쓰고 있고 네, 그래서 이게 꼭 필요한 산업이구나 이런 걸 좀 느꼈기 때문에 그래서 저 완전 소비자라기보다는 연구를 하시면서 그런 일상적으로는 잘 접하지 못할지라도 그 연구 분야에서 이 어떤 매틀랩이나 파이썬 같은 걸 활용하는구나라는 걸 몸으로 느끼시면서 이쪽으로 와야겠다라고 결심을 하셨군요. 네. 네, 좋습니다. 일단 지금 계기에 대해서 여쭤봤고요. 혹시 참여하신 분들 중에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으시면은 이제 채팅이나 현장에 계신 진행자 최혜병 대리님, 멘토님께 질문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계속 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첫 번째 질문 드렸고 두 번째 질문은 국내에서 커리어를 시작하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지금 거의 사실 한국에 있는 대부분의 취업 준비생분들은 국내 취업을 준비를 하시고 계신데 일단 그 장소가 해외라는 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 번쯤은 해 보고 싶다.'라는 생각은 하지만 실제로 이렇게 실행에 옮기기에는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그 결정을 하시게 되셨는지 국내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부분과 차이점을 어 말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박기호 멘토님. 네, 일단 국내랑 해외랑 가장 크게 다른 거라고 하면 일단 환경이 너무 달라요. 일단 뭐 일본에 오면 일단 언어부터 다르죠. 그래서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전 처음에 그 느꼈던 게 근데 재밌었던 부분도 있는 게 저 같은 경우는 그걸 느꼈어요. 내가 여기에 있으면서 일을 하면서 막 약간 여행하는 느낌도 들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일본어를 진짜 못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공부를 했던 말로 얘기를 하는데 되게 상대방이 다 알아듣고 이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뭐 그런 것도 있었는데 근데 이제 가장 큰 차이점은 이제 외국어로 근무를 한다는 점 이거인 것 같아요. 일단 한국에서 일을 한다라고 하면 일단 모든 건 이제 한국어로 시작하고 한국어로 끝나고 이제 그래서 뭐 개발만 하면 되는 뭐 이런 상황인데 근데 일본에서 일을 하게 되면 일본어로 근무를 해야 되니까 이제 일단은 좀 긴장하게 된다고 해야 되나? 좀 더 이제 생각하게 되고 그런 게 가장 큰 다른 점인 것 같고 그리고 근무 환경도 그렇고 모든 게 이제 자기 혼자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독립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원래 가족분들이랑 같이 계셨던 분들은 이제 그게 좀 많이 힘들 수도 있는 점인 것도 같고 그래서 여러 가지가 좀 힘든데 근데 그거를 적응하고 버텼을 때 얻는 거는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한 뭐 되게 새로운 환경에 대한 도전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거에 대한 보람 그리고 그거에 대한 적응을 해서 나 잘하고 있어라는 성취감 뭐 이런 것도 느낄 수 있고 이게 좀 제일 기본적인 거긴 한데 그래도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저는 언뜻 생각하기에 한국 취업은 지금 워낙 뭐 공기업, 대기업에 많은 사람들이 몰리다 보니까 그런 어떤 경쟁률, 어떤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차이가 나지 않을까. 일본 그리고 IT라는 직무는 어느 정도의 이제 능력만 갖추면은 잠재력이 있으면 일본 기업들이 채용해주고 있는 어떤 그런 통계적인 이제 실적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국내 취업을 준비해 보신 적이 있는지 혹시라도 그렇게 많지 않으시다면은 일본 취업 같은 거는 그러면은 뭐 몇 개 기업에 지원을 하셨는데 뭐 어느 정도 이렇게 채용 합격 연락을 받으셨는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합니다. 이거는 그 제가 공부를 했을 때 저 같은 경우는 어땠냐면요. 저는 그 공부할 때 이 과정에 거의 모든 걸 다 맡겨버리고 제가 부족한 부분을 채워 나갔어요, 항상. 그래서 항상 저는 그 과정에서의 성적을 되게 중요시하게 생각했고, 그래서 그렇게 성적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되게 성적 뭐였죠? 어떤 추천을 받아서, 그래서 이제 일본 회사에 이제 추천 전형으로 어떻게 면접을 보게 돼서 그렇게 해서 채용이 된 케이스이긴 한데, 근데 그 추천 되기 전에 이제 여러 군데 이제 저도 지원을 하고 시험 보고 그리고 몇 개는 이제 면접을 보고 이렇게 진행을 하던 중에 이제 그 추천 전형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이제 느꼈던 것들이랄까, 그게 되게 뭐 저한테, 그러니까 많은 거를 뭐 되게 엄청 어려운 질문들을 여쭤본 게 아니었어요. 항상 느낀 게 일본에 왜 오려고 하세요? 일단 이런 거. 외국이기 때문에. 이게 되게 중요한데, 근데 그런 기술적인 질문들을 많이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느낀 거는 그런 거였고, 거기서 이제 제가 이제 추천 전형으로 어떻게 합격이 되면서 나머지 이제 실제 오프라인 면접 가는 거를 이제 포기를 하고 저는 선택을 한 케이스였고, 그리고 한국에서 취업 준비를 해본 적이 있냐고 여쭤보셨는데, 졸업할 때쯤에 선배로부터 연락이 와서, 그래서 좀 우리랑 같이 일을 해보지 않겠냐 이런 얘기가 있어서, 그래서 서류도 넣고 뭐 이런 식으로 준비도 좀 해보고 했는데, 정식으로 뭐 여러 군데에 제가 한국에서 여러 군데 실제 취준이라고 하는 그런 활동을 되게 정식적으로 막 길게 해본 적은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되게 그래서 좀 빠르게 일본에 와서 이제 일을 하고 있는 케이스인 것 같아요. 그럼 준비하시고 바로 취업이 되셔서 입국을 하신 거세요? 네, 맞습니다. 거의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구나. 네, 너무 이상적인 케이스네요. 네. 근데 저희 때도 네. 죄송해요. 아니요, 말씀하세요. 근데 저희 때도 되게 높았어요. 이 과정이 취업률이 굉장히 높아서 대부분 다 일본에서 다 한 군데 이상 다 취업이 되고, 막 누군 어디가 더 좋지 막 이러면서 막 그런 비교도 좀 하고 막 그랬었던 기억이 있네요. 저희 코로나 전 기준이기는 하지만 일본이 꼭 IT 시장뿐만 아니라 고용 시장 전체가 너무 호황이어서 우리나라랑 너무 이제 상대적으로 다른 그래서 일본인 이제 대학 졸업자 4학년이 졸업을 하면은 취업할 수 있는 곳이 1.5개가 있다고, 사람이 모자라기까지 하다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에 IT 분야는 또 이런 실제로 경험하신 분이 계셔서 그래서 제가 그 멘토님 이야기를 듣고서 느끼는 거는 오히려 한국보다 문이 넓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네. 연우 씨 한번 답변해 주시죠. 주위에 국내 취업 준비하는 친구들 많이 있으세요? 주위에도 많이 있고, 네. 저도 사실 4학년 때부터 준비를 했었으니까 4학년 저는 1학기 때부터 계속 준비를 했었기 때문에 다른 길이긴 하지만, 네, 저는 은행도 준비를 1년 동안 했었고 제 전공으로도 준비를 좀 했었는데 그때 이제 준비를 하면서도 안 맞다는 거를 또 느끼고 하면서 했지만 들어가는 문이 되게 좁았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힘든 것도 있었고, 막 50개 썼는데 서류 3개 붙고 그런 적도 막 있었고, 그래서 국내 취업은 아직도 어렵지 않나. 주변 친구들도
아직도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 주변 친구들은 그래서 국내 취업에 대해서는 네 아직은 조금 어려운 것 같다. 네 그리고 질문이 제가 까먹어가지고 국내에서 취업하는 것과 네. 지금 해외로 가셨는데 어떤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이제 해외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해외를 제가 고른 것도 진짜 어떻게 보면 해외에서 생활을 한다는 게 정말 큰 가치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가장 엄청 큰 경험이고 그리고 저는 제가 좀 보수적인 집안에서 자라가지고 조금 보는 세상이 조금 좁아요. 그래서 뭔가 더 도전하고 싶다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뭔가 언어도 배우고 다른 데서 혼자도 살아보고 네, 부딪혀보고 그런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해외 취업을 그렇게 해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지금 사실 질문이 몇 개가 더 남아 있기는 한데 참여하시는 분들이 조금 궁금하실 것 같아요. 어떤 과정을 통해서 교육을 받고 취업에 성공했는지에 대해서 이후에 이제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근무하면서 힘드셨던 점, 그리고 취준생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부분들 이렇게 여쭤볼 거긴 한데 지금 혹시 가능하시면은 최혜병 대리님 그 어떤 교육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준비하시는지를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좀 갑작스럽게 말씀드려서 네네. 준비해 주시는 동안 박기호 멘토님이 한번 짧게 어떤 준비를 하셨는지 이야기를 해 주시고 그거에 대한 좀 객관적인 내용들을 대리님이 풀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말씀하신 게 제가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에 대해서 좀 짧게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될까요? 네네. 네.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코로나 이전이긴 하죠. 그래서 저는 과정이 서울에서 기간 자체가 지금 11개월인가 그랬어요. 그래서 11개월 동안 일본어랑 IT 이거를 모두 다 같이 동시 진행하는 뭐 이런 과정이었는데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이제 저한테 부족한 것들 위주로 이제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뭐 IT보다는 조금 뭐 일본어 쪽으로 언어 쪽으로 이제 그쪽에 집중을 해서 이렇게 했는데 센터에서 되게 많은 것들을 알려주신 것 같아요. 선생님들 되게 많으세요, 선생님들도. 그래서 이렇게 알려주시고 그거에 대한 피드백 질문이라든지 질의응답 피드백들도 잘 해주시고 근데 가장 큰 장점은 면접 준비에 대해서 저는 이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졸업하고 나면 면접을 어떻게 보는지도 잘 모르고 그리고 면접 볼 때 뭐가 중요하고 이런 것도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서포트들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되게 도움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 멘토님이 참여하셨던 그 교육 프로그램이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최혜병 대리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프레젠테이션으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네, 혹시 잘 보이실까요? 네, 이제 보이려고 하면 네, 보이네요. 네, 보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이미 앞에서 좀 말씀 많이 해주셔가지고 저는 되게 짧게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내용이 조금 딱딱한 편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게 생각보다 페이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기관은 2001년부터 해외 취업을 이제 연계하는 과정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벌써 업력으로 치면 한 21년 정도 됐겠네요. 네, 그래서 먼저 말씀드릴 거는 여기 있는 수치적인 것들도 이렇게 보여드릴 수 있는데 아까 우리 박기호 멘토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런 면접 준비에 관한 것, 취업 준비에 관한 것은 저희가 20년 동안 잘 되어 있다. 그런 비전공자를 위한 그런 교육들도 커리큘럼이 잘 짜여져 있다. 이런 것들을 조금 생각해 주시고 과정을 만약에 들어오시는 걸 좀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릴 거는 이제 최근에
그 7기가 수료를 하게 되는데요. 수료율이 이제 90%, 죄송해요. 취업률이 9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코로나 기간에 저희도 사실 좀 걱정을 많이 했었습니다. 과연 이렇게 온라인으로 화상으로 이제 최종 면접을 보고 일본 기업에 내정이 됐었는데 이게 과연 가능할까? 라는 좀 의문이 들었었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높은 그런 결과들이 나와서 여러분들도 그래서 들어오시면 충분히 하실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과정은 이제 3월 28일부터 시작해서 12월 15일에 종료를 하게 되는데요. 아까 그 박기호 멘토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때는 조금 기간이 길었어요. 이거를 저희도 조금씩 최대한 이 기간을 조금씩 줄여서 효율적으로 좀 공부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좀 가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9개월이지만 이것도 이제 기수가 지나면 지날수록 조금씩 더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지금은 9개월입니다. 그래서 이 9개월이라는 기간은 여러분들이 어떤 그 일본 IT 기업, 해외 취업의 어떤 트레이닝을 위한 필수적인 교육 시간이라고 꼭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9개월이 이렇게 마치 어떻게 보면 되게 길 수도 있는데 실제로 이제 과정에 입학하셔서 들어오시게 되면 상당히 정신이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주어지는 숙제도 굉장히 많고요. 그거를 이제 마치면 그 다음에 이제 영양평가라고 해서 이제 시험도 계속 있거든요. 그걸 또 못하면 또 재시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스케줄이 좀 타이트하게 되어 있어서 이 과정에 들어오시게 되면 상당히 요 9개월도 상당히 빠르다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게 될 겁니다. 네, 교육 내용은 크게 보시면 이렇게 4가지 정도로 보실 수 있고요. 저희는 가장 그 기본적으로는 IT하고 외국어, 일본어를 배워서 일본 IT 기업에 취업을 한다. 거기에 위한 그 교육 내용은 이렇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 뒷부분이 있어서 뒷부분으로 넘기겠습니다. 네, IT 커리큘럼입니다. 그래서 저희 과정은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이제 얘기하는 풀스택 개발자 플러스 ABC를 배우게 돼요. 그래서 풀스택은 뭐냐면 예를 들면 쇼핑몰로 치자면 쇼핑몰 처음에 보이는 그 화면을 만든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화면을 만들고 이제 그 중에 이제 그거를 이제 프론트엔드라고 하거든요. 나중에 이제 그 중에 화면에 보이는 것 말고도 여러 가지 이제 기능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구현을 해주셔야 되는데 예를 들면 로그인 같은 거죠. 그래서 홈페이지에 로그인을 해서 쇼핑몰에서 내가 이렇게 주문을 해야지 뭔가 이렇게 프로세스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일반적인 그런 기능들을 구현하는 것을 백엔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 프론트하고 백엔드를 다 합쳐서 풀스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에 껍데기를 만들고 그 안에 기능을 집어넣는 것까지 하는 그 개발자를 목표로 한다. 이게 기본이고요. 거기에 플러스 ABC. ABC는 뭐냐면 이제 최근에 이제 4차 산업혁명에 발맞춰서 나온 주요 기능이래요. 죄송합니다. 주요 하드가 ABC라고 하는데 AI, 빅데이터, 클라우드 3가지가 되게 됩니다.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배우게 되시는데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도 아마 주위에서 쉽게 보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그 쇼핑몰에도 마찬가지죠. 쇼핑몰에서 내가 뭔가 주문을 하고 요새는 이제 그 하단부에 보시면 이제 그런 것들이 있어요. 고객님이 뭔가 원하시는 그런 상품을 준비해봤어요 하고 이게 리스트가 나오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그 각각의 그 소비자가 어떤 패턴으로 쇼핑을 하는지 어떤 유형을 좋아하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AI, 빅데이터, 클라우드를 이용해서 그런 기능들도 집어넣게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중에 이제 저희 과정에 들어오셔서 개발자가 되시면 그런 ABC에 대한 부분도 좌시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집중적으로 배우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더 좋죠. 이렇게 화면에 있는 거 하나하나 설명하는 것보다 더 빠를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일본어 같은 경우에는 역시 최종 목표는 이제 일본 IT 기업에 취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다 포커스가 맞춰서 일본어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다만 그 처음에 저희 과정에 입학하시면 일본어 레벨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어떤 분들은 유학까지 하고 오셔가지고 일본어 뭐 히라가나 가타카나부터 배울 필요가 없으신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아예 일본어가 초심자이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한꺼번에 교육을 하게 되면 당연히 문제가 좀 생기겠죠.
그래서 초급, 중급, 고급 이런 식으로 레벨별로 이제 분반 수업이 이루어지고요. 최종 목표는 여러분들 모두 다 그 일반 IT 기업에 취업하는 게 목표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초급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수료 시의 최종 목표는 JLPT N2 정도의 수준. 그러니까 일본어로 일본 사람들과 무리 없이 소통할 수 있는 가 목표고요. 당연히 이제 중급 고급반 더 높은 목표를 가지게 되겠죠. 거기에 맞춰서 이제 커리큘럼이 짜여져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배우게 됩니다. 특히나 좀 말하는 거를 좀 많이 준비를 해주셔야 되고, 말하는 거 연습 많이 해주셔야 돼요. 아무래도 면접 때 그 일본 면접관이 당연히 일본어로 얘기를 하겠죠. 내가 일본어로 원활히 알아듣고 일본어로 말할 수 있는 정도까지 수준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최소한 그 정도가 일본어 교육 목표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교육시설은 이제 광교구역 폐관 7층에 있고요. 전산강실 2개, 어학실 2개, 상담실, 휴게 공간 이렇게 있어서 여러분들이 교육을 하실 때 최대한 지장이 없도록 서포트를 많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혹시나 불편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사무실 들어오셔서 요청해 주시면 그런 것도 다 해결해드립니다. 네, 취업 지원인데요. 저희 과정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과정 연수 기간 중에 이런 취업 지원이 이루어져서 수료할 때쯤이면 이번 회사에 대부분 내정된 상태로 수료를 하게 되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래서 여기 써 있듯이 이제 잡 플레이스먼트 이렇게 써 있는데 브릿지 잡 페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브릿지 잡 페어를 이제 과정 중간에 이루어지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일본어 교육도 여기에 맞춰서 그 취업 시즌이라고 하는데요. 저희 보통 한 교육 연수 기간 한 8개월에서 9개월쯤부터 이제 취업 시즌에 들어가게 돼서 저희가 이제 사람이나 잡코리아 같은 그런 사이트가 있어요. 그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그 일본 회사들이 공고를 올리고 그 공고를 보고 여러분들이 이제 지원할 곳을 결정한 다음에 이제 이력서를 내시면 그런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력서 내시기 전부터 그런 자기소개서나 포트폴리오 이런 것들을 만드시게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한 그 첨삭 지도부터 시작을 해서 서류 합격을 하면 면접 때 가상 면접이라고 할까요? 시뮬레이션들을 좀 많이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조금 면접 오실 때 최대한 서포트를 많이 해드립니다. 그게 이제 브릿지 잡 페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취업처는 한 200여 개 정도 되고요. 지금 여기에 로고가 있는 회사는 뭐 아시겠지만 거의 대부분 대기업이거나 좀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강소기업 같은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외에도 이제 200여 개가 더 추가적으로 있다. 요거 하나 말씀드릴 게 있는데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이나 강소기업이나 일본에서는 그렇게 크게 뭐 연봉이라든지 대우라든지 이런 것들이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좀 확인해 주시고 일본은 물론 이제 박교 회장님 다 잘 아시겠지만 처음에 이제 그 신입사원 연봉이 상한이 정해져 있어요. 일본에서는 그런 일본 경제인 연합회나 이런 데서 이제 그런 상한을 딱 정해놓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이나 뭐 그렇게 크게 연봉 차이가 많이 안 난다는 점만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료를 하고 나서도 저희가 추가적으로 이제 사후 관리 같은 것들을 해드리게 되는데 그 부분은 조금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브릿지 잡 페어는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사실은 이제 요 사항을 보시면 이렇게 원래는 오프라인으로 진행을 했었어요. 2020년까지요. 다만 그 이후에는 코로나 때문에 이제 오프라인으로 진행하지 못하고 다시 말하면 이제 도쿄 현장에서 이제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게 좀 어려워서 지금 이제 현재까지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게 됐는데 이제 곧 있으면 이제 또 비자가 좀 풀리게 되면 다시 저희는 오프라인으로 이런 잡표를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커리어 패스를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조금 더 말씀을 드릴 게 있다면 이런 겁니다. 일본에서 꼭 일본에 가서 일본에서만
회사를 다녀야 된다 이런 거는 아니라는 점 먼저 말씀드리고 거기 가셔도 네, 다양한 커리어 패스가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2년 정도 경력을 쌓은 다음에 우리나라로 돌아오는 방법을 생각하시든지 아니면 뭐 더 다른 나라, 뭐 미국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싱가포르라든지 이런 데 가고 싶다 하시면 또 그때 준비해서 또 가시든지 하는 그런 커리어 패스를 조금 생각을 좀 많이 해주시고 저희 과정에 들어오시면 훨씬 좋고요. 그렇게 목표가 있는 편이 확실히 공부를 하는데 그런 뭐 동기부여가 좀 잘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생각을 좀 해주시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뭐 이렇게 간다고 해서 가지마 이렇게는 할 수가 없거든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커리어 패스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들어오시기 전에 한번 잘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조금 있다가 뭐 그런 부분에서 궁금하시면 이제 뭐 어떤 경로로 가게 되는지 뭐 이런 거는 저희가 말씀을 해드릴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나중에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그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일본 이제 신입사원 평균 연봉은 300만 원에서 450만 원 밖에. 이번에 최근에 단 기수 중에 가장 많이 받은 게 4,200만 원, 그러니까 420만 원 정도 되겠네요. 거기까지 가는 거는 제가 보긴 봤습니다. 보통은 네, 한 3,380만 원 한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런 정도의 이제 연봉을 받고 일본 기업에 입사를 하게 되고요. 여기에는 이제 기본급, 교통수당, 주택수당, 일반상가 포함되고 잔업수당, 인센티브는 별도다. 이 중에 잔업은 그렇게 하지 많이 안 할 텐데 혹시 이 박기호 멘토님 혹시 잔업 많이 합니까? 지금도요? 지금 저 같은 경우는 갑자기 질문을 받아서 조금 그랬는데 저는 처음에 일본 왔을 때는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많았는데 지금 이제 제가 좀 저희 에이스피어라는 이 회사로 전직을 하면서 없어졌어요. 지금 현재는 없고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되게 좀 이게 워라밸이라고 하죠. 이제 일할 때 딱 집중해서 일을 하고 정해진 시간 동안 일을 하고 또 집에 돌아와서는 자기 할 일 하고 저 같은 경우는 뭐 운동을 좋아해서 뭐 스포츠라든지 아니면 뭐 운동하고 그래서 자기 시간이 좀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그 회사에 따라 많이 다르긴 한데 그 회사 안에서도 내부에서도 이제 부서에 따라 다르고 뭐 근무 뭐 여러 형태에 따라 굉장히 많이 달라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잔업이 뭐 일본이 많다, 일본이 적다 이렇게는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단지 일단 저 같은 경우는 그렇다는 거 참고로만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갑작스럽게 질문드렸어. 죄송합니다. 다시 조금 더 진행하겠습니다. 네. 잔업은 뭐 최근 일본 회사 경영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이 하지 않는 걸로 지금 이제 제가 이제 저희 수료생들, 졸업생들 물어보면 많지 않다고 하고 있고요. 일본 회사에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잔업수당이 생각보다 되게 세거든요. 이 회사에서도 그게 어떻게 보면 손해라고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웬만한 상황 아니면 잔업을 잘 않는다고 생각해 주십니다. 그래서 뭐 우리나라 마찬가지지만 일본에서도 그런 워라밸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을 상당히 많이 지키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그런 부분도 많이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다만 이제 IT라는 업종 자체가 그런 잔업을 아예 할 수 없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아까 쇼핑몰 얘기를 했지만 쇼핑몰에 갑자기 이게 24시간 돌아와야 되잖아요. 네, 뭐 한 12시 새벽 1시에 서버가 터졌어요. 그러면 복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뭐 사람이 좀 투입이 되겠네요.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런 점은 간단하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인센티브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일본의 일반적인 인센티브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연봉에서 12월로 나오는 월봉이 나오죠. 월봉을 2회 정도 추가적으로 받는다. 그래서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일반적이고요. 보통은 이거는 이제
기업마다 좀 많이 다른 인센티브 받는 것들 내기가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나중에 저희 홈페이지에 올라온 공고에도 그런 인센티브에 대한 것들이 다 회사들이 써 있거든요. 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나 인센티브 엄청 많이 받아서 연봉 많이 올리고 싶어 이런 분들은 그렇게 지원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사후 관리를 이제 좀 말씀을 드리는데 사후 관리는 저희가 쉽게 말씀드리면 공문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01년부터 지금 한 20년 정도 이제 됐으니까 일본에 이제 가신 분들이 20년 정도 됐으니까 이제 그 정도 되는 분들이면 이미 부장이나 회사의 차장이라든지 중역 이사라든지 아니면 사장 되신 분들 그런 분들이 이런 일본의 현지에서 이제 네트워킹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원래 이제 도쿄에서 동문을 열었었는데 지금 역시 코로나 때문에 그게 좀 힘들어서 온라인으로 현재를 하고 있지만 역시 오프라인 바뀌게 되면 코로나 상황이 조금 이제 잦아들면 그 오프라인으로도 이제 다시 또 진행을 하게 될 거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과 만나면 아주 좋은 고급 정보를 얻으시거나 아니면 그 분이 이제 사장으로 있는 회사에 직접 이직을 하게 되는 그런 찬스들이 좀 생깁니다. 그런 부분도 나중에 이제 저희 과정 들어오셔서 내장 받고 수료하시면서 그런 거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게 이제 요 부분이고 원래 이렇게 어떤 그 호텔의 리셉션장을 하나 빌려서 오프라인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네, 모집 안내고요. 저희는 이 코딩 챌린지라고 써있죠. 이 코딩 챌린지는 저희 IT 기초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마감일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3월 2일이라서 네. 혹시나 뭐 IT가 정말 어떻게 저희 과정 어떻게 돌아가는지 IT 수업은 어떻게 하는지 나는 이제 초심자인데 어떻게 IT를 공부하고 싶은지 이러신 분들이면 코딩 챌린지도 한번 생각을 해주시고 요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파이썬으로 이제 기초 교육이 이제 시작이 되게 됩니다. 이 본 과정의 이제 최종 지원 마감일은 3월 21일까지고요. 자격사항은 이제 밑에 써 있습니다. 만 44세 이하이신 분들은 가능하시고 이제 학사 자격, 전문학사, 일반학사 자격 가지신 분들이 지원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국민취업제도 대상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과정 통해서 이제 일본에 나가시게 되면 이제 해외 취업 정책금 최대 400만 원까지 지급을 받으실 수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는 안 써 있지만 혹시나 저희 IT니까 교육을 받으실 때 어떤 실습을 하시는 좀 문제가 생기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노트북도 무상으로 이제 대여를 해드리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광주의 타지역 거주자가 이제 주거를 이쪽 광주로 이전 시에는 저희가 보증금 최대 300만 원 일부 지원을 해드립니다. 주택보증금을 지원을 해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 과정에 이제 3월 21일까지 지원을 해주시면 이제 서류하고 면접 전형에 바로 이제 들어가고, 그래서 이제 서류하고 면접 전형 사실은 어떤 걸 보는 거냐면 과정이 이제 9개월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요 기간 동안에 교육 이수를 잘 할 수 있느냐, 해외 취업에 대한 의지가 있느냐 이런 것들을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어떤 그런 탈락을 시키는 그런 전형이 아니고 그런 자격사항들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있는 전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운임 안내는 혹시 뭐 따로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 이렇게 간단하게 안내를 드렸습니다. 네,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설명해 주신 이런 일본 IT 취업을 위한 A부터 Z까지를 마련해 놓은 이런 교육 프로그램에 저희 두 분의 멘토님들이 참여하셔서 일본에 계시고 또 가실 것을 이제 대기하고 계신다라고 이렇게 지금 순서대로 설명을 드렸고요. 지금 설명 들으시면서 좀 이렇게 부담을 느끼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일단은 기간이, 교육받는 기간이
이렇게 먼저는 뭐 11개월이라고 말씀하셨고 지금은 이제 9개월이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이게 짧은 기간이 아니다 보니까 이만큼의 시간을 내가 투자를 해야만 하는구나라는 걸 이제 생각하실 수 있으시고 또 하나는 이렇게 장기간 동안 뭐 비전공자도 가능하다는데 일본어랑 IT를 전혀 못하는 상태에서 취업이 가능한 수준까지 배우는데 그럼 그 교육 비용은 어떻게 하나라고 염려를 하실 수도 있으세요. 그런데 제가 조금 사이에 설명을 드리자면은 저희 협력하는 기관들을 좀 보여드릴게요. 서울에 있는 한국무역협회, 또 고용노동부 산하, 또 한국산업인력공단, 그리고 과기부, 뭐 광주시, 산업기술대학교, 전남대, 호남대, 또 여러 일본 기업들하고 IBM, 아마존 여러 기업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오늘 이 뚜닥뚜닥 카페와 함께 협력해서 이 프로그램 진행을 할 수 있는 거는 원래는 저희가 박기호 멘토님이 계시는 서울에서만 운영을 했었어요. 이 교육 프로그램을. 근데 이제 광주에서 지역 청년들을 위해서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싶다고 유치를 해주셨어요. 유치해 주시면서 광주 고용센터 고용부랑 광주시, 전남대 여러 광주에 있는 대학교, 여기 없는 대학교들 되게 많이 있는데 연합체를 만드셔가지고 저희를 이제 광주에서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신 거세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교육 운영 비용은 광주시에서도 보조를 해주시고 고용노동부 산업인력공단에서 대부분의 사업비를 주시고 계세요.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드리는 거고 여러분이 부담하셔야 될 비용은 사실 교육 비용은 없으세요. 여러분들이 이 기간 동안 이제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여건만 돼 있으시면은 교육을 위해서 이제 들이셔야 될 비용은 없다라고 그래서 부담 가지실까봐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렸고요. 네. 계속해서 좀 이야기를 진행을 해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먼저 이렇게 이야기 중에 대리님 설명해 주시는 부분 중에 이렇게 급여 부분이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박기호 멘토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되게 여러 가지를 여쭤보고 싶어요. 급여 상승률이 지금 이렇게 일본에 계시는 첫 해, 뭐 둘째 해, 그리고 또 전직도 하셨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네. 옮기시는 과정에서의 몸값 관리를 어떻게 하셨을지도 조금 궁금하고 그리고 이렇게 더해서 전 회사에서는 이제 시간 외 근무를 좀 하셨었다. 근데 지금은 안 하신다라고 하셨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설명드린 것처럼 초과 근무 수당이 꽤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있을 때 뭐 워라밸이나 그거는 조금 어려워도 일에 집중하면서 돈을 많이 버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서 급여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너무 확 오픈하기가 부담스러우시면은 아는 지인은 뭐 이렇다더라라는 식으로 좀 돌려서 설명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네,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근데 지금 질문이 여쭤보신 게 좀 여러 개가 있어서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 들어가서 그 회사에 이제 입사를 했는데 그때부터 처음부터 이제 잔업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잔업을 하는데 이제 초과근무 수당도 발생을 하고 또 그게 주말에도 출근을 한 적도 있고 해서 거의 그 워라밸이라고 하나 제가 느낀 거는 제가 워라밸이 처음에는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거의 그냥 약간 이 일을 좀 많이 한 것 같은데 근데 그때 느낀 게 제가 뭐 이거 일을 힘들게 느끼면서 일을 많이 했던 게 아니고 단지 전 처음에 왔는데 이제 무슨 일을 하든 바쁘긴 바쁜데 이제 제가 모르기 때문에 시간도 오래 걸리고 막 그렇게 해서 서포트도 많이 받고 이렇게 하면서 많이 배우는 시간 같이 막 저는 느꼈어요. 근데 이게 사람마다 이제 좀
같은 일을 겪더라도 사람마다 이제 생각을 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그때는 그랬는데 근데 이제 그 결과로 추후에 좀 지나니까 그때는 엄청 힘들었는데 나중에는 이제 제가 그거를 이제 조절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거예요, 약간. 그래서 뭐 일을 되게 나름대로 좀 빨리 끝내놓고 약간의 여유를 좀 부린다든지 뭐 그런 것도 있고 이거는 약간 뭐 일을 하면서 근무하면서의 약간 그런 건데 뭐 어쨌든 그런 식으로 일을 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그 본인이 열심히 하면 누군가 회사에서 나랑 같이 일을 하는 누군가는 그거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누구한테 감시를 받는다 이게 아니라 같이 일하는 동료 아니면 후배 아니면 저를 뭐 일적으로 제가 도움을 받고 있는 사수 등 해서 누군가는 아니면 관리자분들 누군가는 저에 대해서 이거 보고 있기 때문에 항상 그냥 열심히 한다는 마음가짐이라고 해야 되나? 이거는 그냥 그 배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니면 이게 옆에서 보더라도 그 판단이 이제 옆에서 보더라도 그게 보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약간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있으면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몸값 관리라든지 뭐 인정받으면서 나중에 연봉 협상 때 올라간다든지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이제 회사별로 그 연봉 급여 테이블이 굉장히 좀 많이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어떤 식으로 뭐 연봉 몸값 관리는 이런 식으로 하세요라는 게 솔직히 좀 어렵고요. 그 회사에 들어가서 그 회사에 맞게 본인이 이제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나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좀 공통적으로 가져야 하는 마인드가 이런 게 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잔업수당은 이제 그 시간 그 자기 연봉을 뭐 잘은 모르는데요. 저도 그걸 계산을 해보고 뭐 물어보고 이런 적이 없어서 잘은 모르겠는데 그 자기 그 연봉 월급을 시급으로 계산을 해서 아마 그 시간에 따라서 주말이면은 뭐 1.25배, 1.5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곱하기가 이제 배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좀 잔업수당은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방금 아까 네, 최여병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잔업수당은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연우 씨도 이런 급여 부분 이런 거 궁금하시죠? 아직 근무 시작을 안 하셔서. 네. 네. 연우 멘토님도 박기영 멘토님께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 질문해 주셔도 되시고요. 네.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서 네. 지금 이런 과정을 통해서 취업을 성공하셨는데 그럼 연우 씨한테 여쭤보고 싶은 거는 그 준비하는 과정이 수개월 되잖아요. 거의 1년 가까운 시간 동안. 그중에 힘드셨던 점이 어떤 게 있는지. 네. 사실 저는 8개월 과정이었는데 이게 그때 당시에는 좀 짧게 느껴졌지만 그러니까 쑥쑥 지나가는 느낌으로 지나갔지만 생각해보면 좀 긴 시간이잖아요. 근데 저도 비전공자의 일본어도 완전 처음이었기 때문에 초반에 그게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두 가지 다 저는 해야 되니까. 그래서 스스로도 굉장히 노력 많이 했고 공부도 좀 열심히 초반에 혼자서 했던 것 같고 또 이제 일본어가 이렇게 배워도 약간 는지 않는지 잘 모르겠으니까 그게 약간 많이 불안해서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금요일만 나갔었는데 저는 그냥 매일 나가서 일본어 선생님 한 번이라도 더 만나고 한 번이라도 더 듣고 대화하고 그런 걸 좀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랬고 면접을 준비하는 게 가장 힘들었었기 때문에 일본어도 잘 안 되는데 면접을 어떻게 보나 일본어로 봐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이런 걱정도 많이 했는데 이제 아까 교육 커리큘럼에서도 있었듯이 이제 면접을 시뮬레이션을 계속 해줘요. 그래서 그거 하면서도 이제 준비를 하게 되고 제 스스로도 맨날 밤까지 남아서 연습하고 네, 버스에서 계속 외우면서 그렇게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힘들었던 거는 거의 다 힘들었다. 근데 해야 되는 거니까. 네. 결론은 모두 다 힘들었다. 네, 하지만 네, 열매는 확실하게 맺으셨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실 때
금요일이 나가는 날이었는데 다 나가셨다라고 하셨는데 네. 지금 연우 멘토님 같은 경우가 코로나 기간이랑 완전히 겹치시는 완전 코로나 안에 들어가 있는 기수셔서 지금 박기 멘토님 같은 경우에는 완전 100% 대면으로만 하셨어요. 그래서 원래 대면 교육의 이 원칙인데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하면서 거리두기를 하면서 이제 온라인 오프라인을 병행을 하고 있고 지금 참여하시고 계신 분들도 다 온라인 오프라인 병행하고 지금은 오미크론이 조금 기승이라 100% 온라인으로 전환을 하긴 했는데 그렇게 온라인 오프라인 블렌디드로 진행을 하고 있다. 라는 건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박기호 멘토님은 준비하는 과정하고 지금 또 현직에 계신데 근무하시면서 힘들었던 점이 어떤 게 있으신지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준비하는 과정, 뭐 지금으로 치면은 한 4년 전이죠. 근데 그때 제일 힘들었던 거는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사람마다 다른 게 저 같은 경우는 일본어가 제일 힘들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누군가에게는 뭐 정보 처리 기사 자격증이 아니고 누군가에게는 프로그래밍이 그리고 누군가에게는 뭐 이걸 동시에 다 진행하기 때문에 이걸 다 같이 해야 된다라는 그런 점들이 되게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아까 지금 기간이 되게 길다, 약간 9개월이 좀 부담스럽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반대로 이게 이 여러 가지를 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이 기간도 저는 최소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만큼 이 기간 동안 내가 노력을 했을 때 그거에 대한 결과랄까? 약간 그만큼 자기가 공부할 그러니까 왜냐면 해외로 나가는 게 이게 일본어로 외국어로 일을 하는 게 그렇게 막 엄청 그게 아주 쉽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의 기간만큼은 이제 본인이 노력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의 절실함 이런 거는 조금은 있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좀 긴 기간이다 보니까 근데 그 기간 동안 이렇게 항상 내내 막 수능 공부하듯이 막 그렇게는 못 하잖아요, 사실. 이게 되게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고요, 그때. 그리고 그 근무하면서 힘들었던 점은 개발자로 일을 한다는 게 사실 일을 하면서도 항상 내내 같이 공부를 해야 하는 게 일상이 된다라는 점. 그래서 뭐 힘들다라기보다 그냥 자기 적성이 더 맞냐 안 맞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이거는. 그래서 개발에 대해서 내가 하다가 막히는 게 있으면 이걸 찾아보고 해결해 나가고 그래서 해결해 나감으로써 얻는 본인의 성취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본인이 되게 즐겁게 이렇게 느끼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제 안 맞는 케이스가 있다 보니까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이제 항상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한 부담이랄까? 약간 항상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것들, 이렇게 주변에서 조금 약간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계셨던 것 같아요. 근데 또 잘 맞는 분들은 이건 내 길이야 이러면서 엄청 진짜 승승장구하시고 진짜 뭐 전공자 비전공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면 이 습관이 있기 때문에 전공자도 그 노력하는 비전공자보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 뭐 3년 5년 지나면서 그냥 쉽게 이렇게 역전이 돼버려요. 이렇게. 그래서 그 습관 이 태도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 생각이었습니다. 네. 근데 지금 멘토님 마지막에 말씀해주신 그 부분에 제가 실제 사례를 뵌 분이 있어가지고, 27몇 개월인지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분은, 매일매일 퇴근하시고 2시간씩 공부를 하신대요. 그래서 지금 2년인가 되셨는데, 몸값을 2배로 높여서 이직하는 걸 계획하고 계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이 말씀하시는 게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언어나 그런 게 뭐 10개가 되고 11개가 되고 사실 어떤 좋은 회사를 들어가는 것보다 내가 그 능력을 키워가는 게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그게 그 말씀이신 것 같아요. 계속 공부하고 하면은 네, 내 몸값을 이렇게 잘 늘릴 수 있고 힘들지만 그에 대한 대가를 이제 얻을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이 현실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자, 조금 늦은 감이 있기는 한데 회사 소개를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다니시고 계시는 회사가 어떤 곳이고 어떤 사업을 하고 있고 그 중에 어떤 파트를 맡고 계신지. 네.
저한테 네, 말씀하신. 네네네. 네, 일단 짧게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에이스피어 회사 같은 경우는 아까 네, 일단 기본적으로 뭐 이커머스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회사이고요. 그리고 스타트업 회사예요. 사실 작년 이제 만들어진 지 내일이 이제 설립 1주년 되는 회사이고, 그리고 이제 제가 초기 설립 멤버로 이제 들어와서 이제 이커머스 관련해서 뭐 자사 사이트도 구축하고, 뭐 한국에서 이제 일본 쪽으로 뭐 어떤 물품이나 어떤 옷이나 그런 의류들을 판매를 하고 싶다, 해외에다가 이제 판매를 하고 싶다라는 기업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회사이고요. 그리고 아까 잠깐 나왔는데 저희 아까 최효경 선생님께서 그 420만 엔 말씀해 주셨는데, 최근에 저희가 신입사원 뽑았는데 저희 회사 그 초봉 연봉이 이제 420만 엔이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도 지금 현재 면접을 보고 있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다는 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회사의 모 회사가 유젠이라는 곳이라고 들었던 것 같아요. 네, 요새는 한국에 되게 유명한 기업들 홈페이지 관리해주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조금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작년에 이제 회사를 이 부분을 제가 좀 정확하게 막 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기는 좀 어려움도 있긴 한데, 네, 일단 그 한국 유젠으로부터 투자를 받아서 이제 그 투자금을 가지고 이제 회사를 지금 현재 키워 나가고 있는 회사이고요. 그리고 약간 같은 그룹 내에는 있어요. 그래서 일본 유젠이 따로 있고, 그리고 저희는 이제 에이스피어라는 이름으로 한국 유젠과 같이 R&D 개발이라든지 같이 협동으로 이제 솔루션을 가지고 이제 배포 그 솔루션을 가지고 이제 그런 서비스 형태로 제공을 하는 회사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처음 입사하신 회사는 어디셨어요? 저는 그 일본 유젠에 맨 처음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 들어간 회사가 일본 유젠이었고, 그러고 작년에 이제 그 에이스피어로 이직을 한 케이스입니다. 한국 유젠이 있고 일본 유젠이 있고, 일본 유젠으로 들어가셨는데 이제 한국 유젠이 모회사인 자회사 지금 에이스피어로 들어가신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이제 네. 혹시 옮기시게 되신 가장 큰 이유라고 하면 어떤 게 있으실까요? 저는 이게 잘못 말하면 약간 좀 비교가 돼버리거든요, 이게. 그래서 내가 이 회사는 이게 좋았기 때문에 간다라고, 그러니까 저는 그냥 항상 그런 건 있었던 것 같아요. 항상 뭔가 제가 자기 개발이라든지 제가 공부를 할 때 뭔가 더 맞는, 내가 더 성장할 수 있는 이거를 항상 중요하게 보거든요. 그래서 어느 쪽이 더 좋다 이게 아니라 그냥 단지 저한테는 이쪽이 더 가까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되게 조금 어렵네요. 정확하게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뭔가 내가 반드시 어렵네요. 그렇죠. 유젠이라는 회사는 그래도 조금 큰 규모이고, 이제 네. 스타트업은 작게 시작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런 맞습니다. 어떤 새로운 다음 단계 도전으로 생각하셨지 않나.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제가 많은 것들을 이제 제가 개발 업무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를 이제 도전하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가장 큰 메리트이지 않을까. 많이 경험하고 많이 성장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되게. 네, 맞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연우 멘토님은 어느 회사 취업 확정되셔서 준비하고 계시죠? 저는 4개를 썼는데 총 2개를 최종 합격받고, 네, 지금 토마토라는 회사를 내정을 받고 기다리고 있는데, 주요 업무는 제가 직접 가서 일을 해야 할 것 같아서 주로 하는 거는 개발 쪽으로 저는 내정을 받았습니다. 혹시 토마토가 그 회사가 경영진이 한국 분이랄지 한국이랑 좀 이렇게 연고가 있으시? 네, 한국 사장님도 한국 분이시고,
저희 과정 수료하신 분도 많이 일하시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네. 네. 그러니까 일본 회사인데 그 안에 한국 분들이 그렇죠. 여러 분 계신다는 거죠. 네. 일본에는 얼마나 가 계실 계획이세요? 저는 좀 최소 3년을 바라보고 있는데 사실 제 미래도 저도 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네, 일단은 최소 3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마무리하는 질문들로 이제 전환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남은 질문은 준비하는 취업 준비생 그리고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고 다시 그때로 돌아가신다면 좀 다르게 해보고 싶은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는지 네, 이런 부분들 이제 여쭤볼 건데 그 전에 지금 온라인으로 계신 이름 없으신 계시고 김동민 씨 계시고 김수진 씨 계시고 그리고 정욱현님 계시고 그래도 현장에도 지금 여러분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계신 분들 질문 있으시면은 지금 이제 올려주시고 말씀해 주시면 네 그거에 대해서 먼저 답변하고 마무리하는 질문으로 넘어가면 좋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현장에 계신 분들 질문 있으시면은 해주시겠어요? 온라인은 채팅으로 해주셔도 되시고. 펜셀 3월 2일부터 시작이잖아요. 네, 네. 그거는 이제 아직 서류랑 앨범이랑 예. 이게 질문 내용이 잘 안 들려서 괜찮으시면은 한번 여기에 네, 요약을 해주시고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코딩 챌린지 과정은 언제 시작하고 이제 언제 발표가 될지 그걸 얘기해 주셨는데, 그 코딩 챌린지 과정은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결제하신 분들 있으실 텐데 지금 다시 무료 과정으로 이제 저희가 전환을 하게 됐어요. 만약 결제를 하신 분들은 이제 저희가 바로 그 다음 주에 환불이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네네. 예, 맞습니다. 네, 이제 별도로 다시 연락을 드리고 코딩 챌린지는 이제 바로 그날부터 이제 수업을 진행하는 걸로 일단은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혹시 뭐 다른 변동사항이 있다면 그때 다시 한번 연락을 드려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코딩 챌린지 관해서 질문해 주셨던 것 같아서 제가 네, 준비해 놓은 슬라이드 보여드리자면은 저희가 지금 여기는 뭐 사전학습반 IT반으로 되어 있는데 IT반이 있고 일본어반이 있고 두 개 다 하는 종합반이 있어요. 지금 교육이 내일 모레부터 시작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일 모레까지 신청하신 분들 받을 예정이고 교육은 월화수목 이렇게 주 4일 IT는 오전에 2시간, 일본어는 오후에 2시간 이렇게 진행을 하거든요. 근데 원래 저희가 이 과정은 유료 과정인데 더 많은 분들 참여하시라고 저희가 이제 면제로 전액 면제로 해드리고 있으니까 그렇게 참고하셔서 많이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저희 본과정 3월 말부터 시작하는 ABC 디지털 엑스퍼트 설명드리자면은 이제 시작은 저희 코딩 챌린지 마무리되는 그 다음 주인 3월 28일 월요일부터 시작이 되고요. 그래서 9개월 정도에서 12월에 마무리가 된다는 점. 네, 말씀드렸지만 이건 장기고 교육 운영 비용이 사실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광주시에서도 한 분당 300만 원씩 그리고 고용노동부 산업인력공단에서는 한 분당 1,300만 원 이렇게 장기이다 보니까 그 어마어마한 비용을 들여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교육시켜 주시고 계신 거세요. 그러니까 참여하실 분들 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시다라는 기회에 대한 생각도 들었지만 이게 국민의 세금으로 내가 도움을 받고 해외로 나가서 일을 할 수 있는 거다. 그러면 자부심도 가지시고 또 해외 나가셔서 열심히 하시면서 국위 선양도 하시고 그리고 열심히 경력 쌓으시고 돌아오셔서 또 애국으로 한국 산업을 위해서도 애써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렇게 지금 주신 질문에 대해서는 짧게 답변을 드리고요. 또 질문 있으신 분 계세요? 일본 기업에서 그 한국의 구입장 같은 거의 대상이나 미국 상태였습니다. 그런 게 있는지 일반적으로 사실 이거 인재상 같은 경우는 제 생각인데 한국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일 열심히 하는 사람, 성실한 사람, 그런 사람을 당연히 뽑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이거는 회사의 입장에서 내가 사람을 뽑을 때 어떤 사람을 뽑으면 좋을까? 그런 거를 좀 더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 일본이라고 해서 뭔가 특별히 다르고 그런 건 딱히 없는 것 같아요. 거기 이제 채용 공고도 그러니까 뽑고 싶은 사람 이렇게 적어두신 칸이 있어요. 네. 그런 거 보면은 대부분 이제 한국이랑 별반 다를 게 없다. 네. 제 느낌전. 네. 지금 질문해주신 분이 인재상에 대해서 질문하셨나 봐요. 일본에서 혹시- 좀 선호하는 인재상? 혹시 박기호 멘토님 답변해 주실 부분 있으실까요? 인재상에 대해서?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되게 비슷한 거에 대해서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제일 어떤 회사든지 간에 저도 그런데 그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게 그분의 성장 가능성이에요. 그 잠재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어필을 하기 되게 좋은 게 뭐냐면 나는 비전공자이면서 그리고 일본을 가기 위해서 현재 이런 과정을 수료를 했고 그 수료를 하는 과정에서 이런 어떤 것을 느꼈고 그리고 나는 어떤 어려움을 극복을 했다. 그래서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나는 이러이러했는데 지금은 내가 이만큼 가능합니다. 이거를 어필을 함으로써 그 나의 이 시간 나는 이 예를 들어 9개월간에 저는 이만큼 성장을 했습니다. 이걸 보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뭐 기본적으로 뭐라고 할까요? 자기 본인을 자신감 있게 잘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한 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지금 그 채팅으로 질문해 주신 분 중에 김동민 씨가 많은 국가들 중에 일본을 콕 집어서 지원 프로그램을 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지금 이제 저희 멘토님들이 답변해 주신 거랑 좀 연결해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잠재력이란 단어를 오늘 되게 좀 여러 번 말씀을 드리게 된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사실 지금 얼마만큼 준비되어 있냐? 그래서 사실 경력직 채용을 많이 선호하죠. 어디를 가도 그게 기업 입장에선 이제 일을 시키기 편하니까 그렇게 할 거예요. 근데 일본은 그 기업 문화가 좀 다른 부분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제가 알기로 그 엔트리 시트 쓸 때, 지원서 쓸 때, 내가 어떤 경험이 있고 경력이 있는지를 쓸 때,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뭐 했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뭐 했고, 그 기간들 중에 비어있는 칸이 있으면은 면접관이 꼭 그거에 대해서 이때는 뭐 했냐고 물어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아마 지금 멘토님들 말씀해 주신 내가 이 기간 동안 얼마만큼 성장을 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이 아닐까 그 생각이 들고, 사실 이제 이게 정부에서 또 말씀드린 것처럼 엄청나게 지원을 해주시고 계시잖아요. 이게 이쪽의 성과가 더 잘 많이 나오기 때문인데, 이유는 비자 부분이 크게 작용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다른 IT 강국 뭐 이렇게 미국이나 이제 뭐 실리콘밸리 되게 큰 또 유럽 이런 곳들도 우리가 쉽게 갈 수 있으면야 문이 열려 있으면 준비해서 가겠지만, 그리고 우리는 영어를 또 오랫동안 공부를 했잖아요. 그래서 비즈니스 영어만 조금 더 공부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 그런 기대도 있긴 한데 비자가 안 나와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경력을 이렇게 박기호 멘토님처럼 경력을 이렇게 쌓아서 그 기업이 탐낼 만한 사람이 되면은 이제 스카웃이 되시겠죠, 헌팅이. 근데 그렇지 않은 대학 졸업해서 신입으로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인턴십 비자처럼 이제 J1 비자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해서 1년, 길어도 1년 반, 이 시기 안에 내가
채용 당할 만하다, 그럴 만한 능력이 있다라는 걸 증명을 해야 돼요. 근데 사실 대학 졸업하자마자 인턴으로 가서 그걸 증명하는 건 사실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네, 그게 안 되면은 또 미국 같은 경우에는 2년 동안 입국이 안 되는 그런 조항들도 있어요, 그 비자에는. 그래서 H1 비자나 아니면 뭐 이민, 뭐 기업 투자하는 E2 비자 받으려면은 또 내가 잘해야 되는 거에 더해서 법률 비용도 많이 들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장벽이 상당히 높다.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는 독일이 그래도 한국 사람들이 많이 취업하는 국가 중에 한 곳인데, 독일도 역시나 외국인 채용이 그렇게 쉽지 않아요. 만약에 독일에서 독일 기업이 한국인을 뽑고 싶은데 바로는 뽑을 수 없거든요. 절차가 먼저 채용 공고를 내서 독일 안에서 이게 사람이 안 구해진다라는 게 증명이 되고, 또 EU 안에서 또 이게 또 안 구해진다. 그랬을 때 그다음에 우리한테 기회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취업 전략적으로 봤을 때 '비자가 안 나온다.'라는 게 사실 되게 어려운 장벽이다. 아예 불가능한 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일본은 지금 청년 이제 취업을 막 해야 되는 그 친구들이 어 유토리 뭐 세대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많이 도전하지 않는 그런 어 분위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업에서는 아무래도 좀 진취적이고 해외에도 나가고 그런 청년들을 뽑고 싶은데, 사실 절대적인 숫자도 출산율이 낮으면서 줄어들고 있는가 하면 거기에 더해서 또 그런 도전 의식도 이렇게 막 뛰어나지 않고, 그렇게 상대적으로 봤을 때 한국 인재가 눈에 많이 띄이는 거죠. 그리고 과거에 채용을 해본 기업들은 '한국 사람이 일 잘한다.'라는 거를 또 알고 있기도 하고. 그래서 이쪽이 저희가 길을 잘 닦을 수 있게 된 여건이 되었다. 그래서 콕 집어서 "일본이다."라고 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미국도 말씀드린 그 1년 반 다녀오는 J1 어 비자 프로그램도 준비는 하고 있고, 또 독일도 뚫으려고 이제 계속 컨택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는 어떤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지 기대되지만, 아직까지는 확실한 곳은 일본이다. 그래서 만약에 미국이나 유럽 다른 곳들을 좀 기대하신다고 하면은 일본에서 경력 쌓으시고,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일본에서 2년 정도 근무하시고 다음 카카오로 넘어가신 분도 계세요. 그리고 한 5년 정도 근무하시다 뭐 삼성전자로 들어가시고, 그러니까 일본에 계속 계시는 것도 좋으실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뭐 사장님이 되시고 이 인사 결정권자에 있으신 경영진이 되신 분도 계시긴 하시거든요. 그렇게 계시는 것도 좋지만 이제 또 새로운 환경에서 네 이직해 하시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채팅에 질문이 2 개가 더 있는데요. 네. 바바분이 풀스택으로 교육은 한다고 하셨는데 이후에 취업까지 가는 과정에서 그녀는 본인이 선택을 해서 더 공부를 하는지, 언제 선택을 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계신 분들은 어떤 분야에서 일을 하고 계시나요? 라고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어 분야를 본인이 선택해서 과정 안에서 어떤 공부까지 하는지, 그리고 이후에 어떤 곳으로 어떤 분야로 진출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 쪼금 더 이제 수료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네 우리 멘토님께서 어떤 분야의 공부를 하셨고 어떤 쪽에 지원을 할 수가 있었는지 정도까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어, 일단 그 과정에서는 풀스택이 맞는데 사실 엄청 깊게까지는 못하는 게 맞죠. 어떻게 보면 좀 배우기 짧은 시간이니까. 그래서 프론트엔드도 배우고 백엔드도 배우는데 주로 개발 쪽, 그러니까 백엔드 부분을 주로 저는 집중적으로 좀 했던 것 같아요. 그쪽으로 더 진출하기 위해서. 근데 물론 이제 프론트엔드 쪽도 해야 하지만 그렇게 깊게까지는 하지 않았다. 근데 본인 스스로 그거는 공부하고
하고 싶으면 하시는 게 더 좋으실 것 같고, 이제 과정에서 데이터 분야도, 빅데이터 분야도 그런 쪽도 다 배우게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R이라는 언어를 배우면서 좀 흥미를 그때 좀 많이 느껴가지고, 이제 스스로 집에서도 막 혼자 해보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면접 볼 때도 이런 쪽도 분야도 넓혀가시고 계시는데 뭐 향후 뽑을 계획이 있으시나 이런 것도 질문을 하고 막 그랬던 것 같은데 네, 일단 근데 주로는 개발 쪽으로 지금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본인이 하기 나름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은 저도 이제 내정을 받고 한 4달 정도 기다리고 있는 상태인데 혼자서 좀 집에서 틈날 때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혼자 하는 게 혼자 공부할 수 있는 거 그거 능력을 키우는 게 네, 좋다고 생각을 해요. 네. 네. 이제 박기호 멘토님이 이어서 좀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질문해주신 부분에 이어서 그러면은 어떤 분야에서 일을 하고 아까 좀 짧게 말씀을 해주시긴 하셨지만 네, 어떤 분야에서 일을 하시고 계시나요? 라고 질문하신 부분에 더해서 교육과정 보면은 웹개발 프론트엔드 위주던데 보통 일본 가서는 SI 위주로 하게 되는 걸까요? 라고 정욱현 님이 또 추가 질문해 주셔서 이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이커머스 관련해서 웹 개발 쪽에 있고요. 기본적으로 자바 이용하고 스프링 프레임워크를 이용을 해서 그 웹사이트를 만드는 거에 초점이 좀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커머스 쪽 아까 그 최여병 쌤께서 말씀하셨던 쇼핑몰 사이트라고 간단하게 생각을 하면 뭐 프론트엔드 디자인을 적용을 시켜서 이 버튼을 눌렀을 때 안쪽에서 내부적으로 어떤 뭐 로그인 진행하는 처리라든지 이런 게 돌아간다. 뭐 이런 그 간단한 흐름대로 이거를 거의 저 같은 경우는 다 했던 것 같아요. 어느 프론트엔드를 위주로 했다, 백오피스, 백엔드를 위주로 했다 이게 아니라 그냥 뭐 필요에 따라서 이 업무가 있으면 여기에 들어가서 이걸 또 해보고 또 백엔드 업무가 있으면 백엔드 업무도 진행을 하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질문을 해주신 게 이제 뭐 과정에서 이제 교육을 들으면서 뭐 본인이 뭐 더 공부를 할 수 있는지 뭐 이걸 여쭤보신 것 같은데 그 개인적으로 그 본인이 흥미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공부를 하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뭐 면접을 보실 때도 이런 걸 많이 여쭤볼 거거든요. 뭐 따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내지는 아니면은 어떤 부분에 흥미가 있어요. 본인이 더 흥미 있는 부분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지금 현재 공부를 하고 계시나요? 이렇게 여쭤볼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건 개인적으로 따로 공부를 하는 거는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이 이제 저희 교육과정 보면 웹개발 이분 질문인데 기본적으로는 저는 웹개발을 베이스로 하고 있다고 알고 있고 근데 이제 프론트엔드 위주라기보다는 전체적으로 다 한 번씩은 이제 훑고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이제 뭐 프로젝트를 뭐 팀 프로젝트라든지 뭐 이런 게 있을 거예요. 내부에서도. 그래서 그걸 진행을 할 때 본인이 어떤 부분에서 그 프론트엔드 쪽을 맡게 될지 아니면 백엔드 쪽을 맡아서 할지 이거는 이제 그 본인이 맡게 되는 이제 그 팀별로 팀 내에서 이제 나눠질 수는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일본 가서 SI 위주로 하게 되는 걸까요?라고 하셨는데, 네, 근데 이거는 SI라는 게 그 제가 만약에 어떤 회사에 소속이 된다라고 하면 그 회사가 다른 어떤 큰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는 큰 회사가 있을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이런 개발을 하는 일이 있는데 이걸 진행할 사람이 좀 없다. 그래서 이런 계약을 통해서 그 프로젝트에 소속이 되는 형태거든요. 그걸 SI라고 얘기를 하는데 보통 SI 형태로 이제 개발자로 신입선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본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네, 이렇게 답변을 좀 드릴게요. 마이크가 네. 네. 답변 감사합니다. 현장에서 또 채팅으로도 질문 있으시면 계속 해주시고요.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긴 했는데, 네, 시간을 최대한 활용해서, 지금 질의응답을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가 공유해드릴, 네, 화면은 신청해주신 분들이 먼저 좀 던져주신 질문들이에요. 그래서
이 화면 보시면서 또 생각나는 질문 있으시면 던져주시고 좀 자유롭게 두 분 멘토님이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처음부터 읽어볼게요. 일본에도 소위 한국의 취업 나이, 커트라인 같은 것이 있을까요? 라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네네네. 제가 느끼기로 그렇게 뭐 나이가 많기 때문에 불리하다. 그렇게 크게는 없었던 것 같거든요. 그 사람을 어떤 분을 판단을 할 때, 그분에 대해서 나이도 뭐 물론 이것도 약간 그 취업운이라고 하죠. 그 면접관에 따라서 좀 다를 수는 있어요. 근데 지금 왜냐면 와서 일을 하실 분인데 이제 나이가 많아서라기보단 뭘 할 수 있고 지금까지 어떤 경험을 했고 이분은 어떤 분이지 뭘 얼마만큼 예를 들어 내가 하나를 알려드렸을 때 얼마만큼 이분이 성장 가능하실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어차피 그 신입사원이 들어오면 키워야 되는 건 맞거든요. 여러 가지 이제 손이 많이 들어가고 뭐 주변에 서포트도 많이 해야 하고 이 부분이기 때문에 따로 그렇게 크게는 없었던 것 같아요. 나이. 네. 네. 두 번째는 비전공자의 코딩 공부 방법. 이거는 비전공자분이 연우 멘토님이 답변을 해주시죠. 사실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수업을 들으면 네, 그거에 대해서 복습하고 스스로 공부하는 게 정말 제일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저 같은 경우는 프로젝트를 하면서 좀 많이 제 실력이 늘었던 것 같아요. 뭔가 같이 하는 조원들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하면서 네, 그러면서 이제 한 새벽 막 3시, 4시까지 하고 자고 별것도 아닌데 하고 자고 막 그랬던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서 점점 늘지 않았나. 그래서 좀 마음가짐이라든지 가장 중요한 거는 수업을 듣고 복습하고 열심히 하는 거 그게 코딩 방법이지 않을까. 네, 모르면은 인터넷 구글에도 많이 쳐보고 그런 연습을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상세한 취업 과정 그리고 준비해야 할 부분 지금 이제 설명을 해주신 내용들 중에 많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조금 빠뜨린 것 같다 아니면 좀 보완할 만한 아니면 이거 기억에 남았던 좀 디테일이긴 하지만 그런 내용이 있으시면은 아니면 뭐 면접 때 받으셨던 기억에 남는 질문이랄지 네, 상세한 취업 과정 준비할 부분에 대해서 네, 박기 멘토님 한 분씩 네. 네, 일단 저는 준비해야 할 부분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저는 무엇보다 그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자기 그 면접을 딱 볼 때요. 면접에 딱 들어갈 때 이게 딱 보이거든요. 만약에 자신감이 없거나 내지는 뭐 약간 좀 위축돼 있다든지 뭐 이런 것들 이런 태도 부분에 대해서도 되게 많이 서포트 피드백을 받으실 건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중에 하나로 자기 객관화라고 하죠. 그러니까 나의 현 시점 지금 내가 어떤 상태인지 내가 가능한 게 무엇이고 나는 어떤 과정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래서 내 성격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약간 좀 많이 이제 면접 준비를 하시면서 이제 피드백 받으시면 되게 많이 생각을 하게 되세요. 자연스럽게 하게 되시는데 근데 그래도 이게 확실하게 돼 있으신 분들은 어떤 질문을 하더라도 자기 생각을 어떤 질문을 드려도 자기 생각을 또렷하게 다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만약에 내 생각을 그렇게 확실하게 뭐 어떤 생각이 있어서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라고 자신감 있게 말씀을 하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건 플러스 요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엄청. 그리고 그게 되기 위해서는 일단 이 과정 내에서 어느 정도의 이제 IT 기술, 프로그래밍 능력이라든지 일본어 능력 그 부분을 이제 좀 열심히 하신 분들이 되게 그 부분을 되게 잘 발휘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그 부분을 좀 준비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규 멘토님 그러면은 지금 피면접자의 입장이 아니라 면접관의 입장에서 말씀을 해주신 것 같네요.
최근에는 네,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시구나. 실무자에 같이 일하는 실무자로 네,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기본적인 이제 IT 실력이랑은 준비를 해야겠지만 그에 더해서 어떤 자신감, 어떤 질문을 받든지 간에 멘탈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자기 객관화가 필요하다. 네, 좋은 답변 해주셨습니다. 연우 멘토님은 기억나시는 거 있으세요? 취업 과정? 저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자신감이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남들 다 따는 정보처리 산업기사도 한 문제 차이로 떨어지고 그랬어서 취득을 못한 상태로 면접을 들어갔어요. 그리고 누구보다 제가 일본어가 뛰어난 것도 아니고 저는 초급반 중에서 좀 하위권, 네, 그 정도의 수준이었는데 저는 진짜 매일 그거를 이제 핸디캡이라 생각하고 제 스스로 매일 노력하고 이제 정보처리 산업기사가 없다고 해서 제가 뭐 코딩을 잘 못하고 그런 거를 말하는 건 아니니까 좀 보여주자 해서 이제 저는 프로젝트 때 리더도 맡은 적이 있었고 뭐 그런 걸로 따로 어필을 했었기도 하고 일본어 같은 경우는 제가 정말 연습을 많이 해가지고 혼자 벽 보고 연습하고 그랬어서 이제 면접을 봤을 때 저한테 딱 자기소개 듣고 하시던 말씀이 언제부터 일본어 배웠냐 이렇게 좀 놀라시면서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뭔가 자신감을 가지고 자신 있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나. 네, 그렇습니다. 핸디캡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그거를 좀 네, 뭐라고 해야 되지? 좀 뛰어넘을 수 있는 좀 그런 거를 네, 가지고 하시면 좋지 않을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언제부터 일본어를 공부하셨어요? 하면은 7개월 공부했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셨던 거세요? 이제 저는 면접이 10월 달에 있었는데 이제 4월부터 일본어를 배우기 시작한 거니까 네, 4월부터 배웠습니다 하면은 좀 놀라신 분도 계시고 네, 놀라지 않은 분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자신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되게 절감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이게 되게 많은 분들이 잘 배워 오셨고 준비도 잘 하셨는데 근데 그거를 면접 자리에서 잘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일하는 그 자리에서 내 실력을 발휘하는 게 그 자신감이 있느냐 없느냐가 100%를 다 발휘할 수 있느냐 아니냐를 결정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한 가지는 '나는 이거는 절대 못해.' 라는 어떤 생각이 있으시면은 '나는 이 상황은 정말 힘들어해.' 라는 어떤 약간 트라우마 같은 그런 게 있으시면은 안 좋잖아요. 근데 안 좋은 제일 중요한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못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뭔가 내가 위축되고 '나 이 상황이 힘든데 어떡하지?' 염려가 되고 그러면은 나한테 주어진 업무를 정상적으로 처리하는 게 힘들어져요. 그런 직장 동료가 있다. '내가 뽑아야 될 사람이 그런 모습이 보이는 것 같다.'라고 하면은 되게 선뜻 결정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신감이라는 거. 내가 못하면 난 이래서 못해요. 근데 이렇게 해서 할 수 있어요."라는 지금 연우 멘토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 정보 처리 기사 없지만 없다고 못하는 거 아니다."라는 거를 설명할 수 있는 그 중간을 객관적으로 지킬 수 있는 고런 게 되게 중요하지 않나. 저도 되게 동감이 많이 되네요. 자, 해외 취업 지원 연령 제한은 특별히 없다. 근데 저희 과정에 들어오시려면은 만 34세 이하시긴 하셔야 되는데 이제 고것도 일정 퍼센트로는 이상이신 분도 받을 수는 있어요. 네. 고건 아까 인제 위에 질문하고 겹치니까 넘어가도 될 것 같고요. 비전공자의 IT 취업 도전에 대한 생각. 지금 많이 답변을 해 주셨으니까 요것도 뭐 추가적인 인제 어 말씀하시고 싶으신 게 있으시면 이후에 인제 후배들에게 하시고 싶으신 말씀에 더해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본 회사 분위기. 요거는 인제 연우 멘토님 한번 그리고 박기현 멘토님 한 번씩 이렇게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연우 멘토님은 "일본 회사가 어떻다."라고 들었다. "어떤 걸 기대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박기현 멘토님은 뭐 회사마다 다르실 수 있지만
이제 겪었던 회사 분위기는 이런 분위기였다라고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부터 연우맨 하면 네, 네. 저는 가장 많이 들었던 게 일본 회사는 공과사가 뚜렷하게 구분이 되어 있다. 네, 한국 회사는 요즘 안 그런다고 하긴 하지만 사실 이제 저희 사생활에 대해서 약간씩은 조금은 개입한다고 들었는데 일본은 전혀 그런 게 없다. 뭐 이런 거를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일을 안 해봐서 잘 모르겠지만 네, 그 말을 가장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좋으신 거죠? 네, 좋은 거죠. 네. 네. 답변 부탁. 네, 일단 그 공과사가 확실하게 구분이 되어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느낀 것도 있고 맞습니다.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 보통 그 회사가 이제 회사에 따라서 좀 성격이 다른데 이제 예를 들어 일본인들만 있는 회사에 취업이 되실 수도 있고요. 지금부터 과정을 이제 뭐 합격 내정을 받으실 때 완전 이제 일본 분들만 계시는 회사일 수도 있고 외국인들도 같이 있는 뭐 그런 부서일 수도 있고 그리고 한국 분도 계시는 저희 선배님들이 계시는 뭐 부서일 수도 있고 이렇게 있기 때문에 되게 굉장히 다양한데요. 일단 그 제가 아는 선에서 회사가 되게 자기 개인 혼자 밥 식사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뭐 어떤 가게를 가더라도 혼자 이렇게 밥 먹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회사에서 도시락 드시는 분들도 계시고 예를 들어 한국 같은 경우는 약간 그렇잖아요. 다 같이 밥 먹으러 가자 나가서 식사하면서 자연스럽게 뭔가 자기 본인 사생활 뭐 이런 거 물어보고 막 직장 선배가 약간 그런 게 있는데 그거는 이제 본인의 이제 선택 사항인 것 같아요. 이제 그 중에서도 근데 일본 분들이신데 되게 엄청 친하게 지내서 되게 오히려 더 일본 분들이신데도 더 되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나누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이거는 약간 진짜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 같은데 대체적으로 그렇더라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네요. 1시간 40분 이렇게 지났는데, 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시고 계신 분들, 네, 끝까지 집중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마지막 질문은 이겁니다. 다시 준비하는 그때로 돌아간다면 좀 다르게 해보고 싶은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어떤 부분이 있을지, 그리고 지금 취준생, 후배가 되실 분들에게 이제 하시고 싶은 말 해주시고 마무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우 멘토님 부탁드릴게요. 저는 다시 돌아가고 싶진 않지만 돌아간다면 이제 좀 더 일본어에 더 신경을 쓰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 이제 일본어도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JPT라든지 JLPT 그런 것도 있는데 JPT 점수가 굉장히 낮았기 때문에 네, 실제로 면접을 보는 와중에 이제 저한테 질문이 일본어 공부를 어떻게 했냐고 해서 일본어 공부를 이렇게 했다 했더니 그렇게 공부했는데 점수가 이거야? 라고 이제 일본 분이 저한테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네, 조금 당황했지만 이제 내 점수가 이러지만 회화도 가능하고 네, 향후에 JLPT 2급도 볼 생각이다. 네, 이렇게 했지만 물론 떨어졌지만 네, 자신감을 갖는 게 중요한 것 같고 네, 그래서 다시 돌아간다면 일본어를 더 집중적으로 하지 않았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사실 저희 기수가 이제 좀 나가신 분들이 좀 계셨어요 초반에 그게 이제 뭐 잘 돼서 나가신 분도 계시고 좀 안 맞다 생각하셔서 나가신 분들도 계시고 하는데 좀 가깝게 잘 처음에 지냈던 분 한 분이 나가셨는데 그분은 자꾸 그러니까 두 가지 길을 같이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갈팡질팡도 하고 내가 이 길이 맞나 자꾸 의심하고 네, 좀 많이 못 따라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왕 시작하실 거 마음가짐 크게 가지시고 딱 한 곳에 집중해서 네, 하시기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들어오신다면 정말 열심히 하셔서 같이 일본에서 일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에너지가 분산되지 않게 목표 설정을 하셨으면은 그거에 매진할 수 있도록 네,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그 면접 때 그런 질문은 압박 면접이네요. 그 면접이 1시간짜리 면접이었는데 제가 일본어를 정말 못하는데 1시간 동안 이제 혼자 줄줄줄줄 막 말하고 최선을 다해서 머릿속으로 자꾸 짜집기 해서 말하고 했는데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고생하셨네요. 말씀 감사합니다. 박규 멘토님 마지막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다시 돌아간다면 저도 동의를 하거든요. 제대로 이게 진짜 쉽게 이제 돌아간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을 정도로. 근데 이렇게 열심히 그 연우 멘토님도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저렇게 반응을 하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그만큼 고생스럽거든요. 그 공부할 때는 굉장히 되게 고생스럽고 막 되게 힘들고 그런데 일단 저 같은 경우는 다시 돌아간다면 저는 적어도 히라가나 카타카나는 좀 알고 들어가지 않았을까. 저 사실 되게 저도 약간 좀 지금 반성해야 되는 게 약간 좀 쉽게 생각하고 그 일본어를 아예 뭐 들어가서 하면 되지 이렇게 그러니까 하루 만에 그 히라가나 카타카나를 다 외우라고 할 줄은 몰랐어요. 약간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가볍게는 이런 정도 말씀을 드리고 좀 욕심을 내자면 저는 일본어도 뭐 공부를 하고 들어가는 거 이것도 있지만 영어 이 부분 있잖아요. 그래서 토익 점수라든지 일본에서도 혹시 혹여나 뭐 좀 되게 대기업을 노리시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기회도 있을 거거든요. 근데 그럴 때 이제 영어가 플러스 요인, 뭐 부가 플러스 요인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로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준비를 하지 않았을까. 영어는 지금도 공부를 하고는 있는데 잘 안 돼서 좀 회사 일을 하면서 뭔가 더 진짜 되게 집중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공부만 하는 시기가 힘들거든요. 회사 다니면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하지 않았을까. 이거 한 가지와 이제 이 과정에 들어오시고 이제 지원을 해서 이제 공부를 하실 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처음에는요, IT가 이게 언어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 진짜 모르는 생소한 언어 처음에 배울 때는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지? 막 내가 공부를 하면서도 이게 맞나 싶기도 하고 내가 막 이게 하는데 잘 안 되고 막 되게 뭔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막 너무 막막한 그런 그렇거든요. 이게 처음에 아무것도 모를 때. 왜냐면 저도 대학교 때 이게 내 길이 맞나 싶을 정도로 저도 굉장히 막 어려웠었고 힘들었던 적이 그때 느낌이 딱 그걸 거예요. 저 처음 딱 들어갔을 때 저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게 하다 보면요. 되게 하다 보면 점점 언어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하다 보면 점점 이제 좀 익숙해지면서 되게 옛날에 나랑 비교를 했을 때 나 원래 아무것도 몰랐는데 내가 어느 순간 내가 이런 걸 자연스럽게 뭔가 바꾸고 뭐 자연스럽게 내가 이 부분을 자연스럽게 뭔가 바꾸고 고치고 해결해 나가고 이런 모습을 볼 때 보람도 느끼고 하거든요. 이거는 이제 앞으로 점점 회사 일을 해 나갈 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생각을 해 주시고 조금 힘들더라도 되게 반드시 그거에 대한 결과, 보람은 돌아오니까요. 그거에 대해서 좀 모두 화이팅 하셔서 모두 좋은 결과 있어서 이제 일본에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동문회도 있기 때문에 뭐 일본에 오시게 되면 이제 어떻게 저랑 또 연결이 돼서 또 뵐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일본에 오셔서 모두 일본에서 뭐 술 한잔 할 수도 있으면 가는 기회가 있다면 술 한잔 하고 싶네요. 감사합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두 멘토님 장시간 동안 이렇게 참여하신 분들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친절하게 생생한 이야기를 답변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참여해 주신 분들도 장시간 동안 쉽지 않으실 텐데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 집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질문들도 많이 던져주셔서 더 좀 유익한 시간이 되었던 것 같아요. 현장에 계신 분들은
저희 취업 전략 책자 다 받으셨을까요? 아, 네. 그 온라인으로 계신 분들은 책자 선물은 못 받으시지만 저희가 커피 쿠폰은 보내드리려고 하거든요. 아마 지금 참여하신 분들 중에 바바로 이름 넣으신 분이 누구신지 몰라서 지금 상황으로는 보내드릴 수가 없어서 채팅이나 한번 뭐 연락처라도 한번 이렇게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네, 쿠폰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현장에 참여하시는 분들도 저희 신청하셨을 때 그 연락처 남겨주셔서 그쪽으로 핸드폰 번호로 선물 보내드리는 걸로 하도록 하고요. 오늘 이제 해외 IT 기업 취업 스터디로 준비한 네, 일본 IT 취업 현직자 그리고 취업 성공한 선배 모시고 진행한 멘토링 프로그램 이제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영소희님 고맙습니다. 확인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